반갑습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자,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성인 자녀, 큰 자녀, 어린 자녀가 아닌, 물론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는 아주 어린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된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죠. 자, 시작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키자. 역시 통쾌하죠. 오늘은요, 왜 집안일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달 단계를 쭉 다루면서 전능자적 사고의 단계, 영아기 아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단계가 마술적 사고의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매직의 단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단계의 시기, 그 다음 단계 추상적 사고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능자적 사고와 마술적 사고에서 부모의 역할은 친밀감과 애착과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게 작업이라면, 추상적 사고로 올라가면 어른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독립된 두 번째 탄생을 하는 아버지 심리학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런 설명들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집안일을 시킨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언제부터 시키는 게 좋으냐? 당연히 추상적 사고에서는 집안일 하는 게 아예 체화되어 있어야 될 시기이고요. 마술적 사고 때부터는 일을 시키셔야 됩니다. 마술적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되게 마술적 사고의 시기를 정할 때 보통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그때와 동시에 이제 운동 능력들, 직립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 시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아기는 그 속에 자기라는 자의식이 형성됩니다. 유아의 특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자기중심성의 근거에서 자의식이 발달이 되면 이 아기가 가지는 모든 속성은 이기적 속성을 갖게 돼 있고요. 이기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기적 속성이 아니라 이타적 속성도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작해야 될 시점도 동시에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첫 고집의 시기,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하고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표현하는 것 중에 되게 이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말을 사용해서 보통 엄마, 아빠, 빠빠, 물, 똥,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생존에 관계된 기본적인 언어들도 사용하게 되는데, 자의식이 발달되면 이때 아이들이 쓰는 말들 중에는요, 싫어, 내 거야,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엄마하고 안 놀아, 아빠하고 안 놀아,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자의식에 의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중심적 사고에 묶여있는 아이를 이타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고, 자기가 황제가 되었던 관계에서 부모가 수직적 관계에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일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꼭 실시해야 될 교육이 일명 새우깡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새우깡은 정말 국민 간식이 됐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렇게 얘기했던 CM송으로도 아주 유명한 국민 간식이 되는 건데요. 보통 아기 이유식 정도 하는 아기 때는 이 새우깡을 보통 간식으로 과자로 많이 사줍니다. 자, 그때부터 과자를 사줄 때 아기는요, 당연히 그 새우깡이 자기 건 줄 알고, 어떤 경우는 엄마가 지금 아기한테 줘놓고 다시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과자를 받는 순간부터 봉지를 뜯으면 엄마 먼저, 아빠 먼저, 할아버지 먼저, 할머니 먼저, 주변에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 먼저, 또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 먼저, 이런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이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습성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런 줄 알게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른들에게 고사리 손으로 쥐어봤자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보통 어른들이요, 아이가 그걸 두세 개 집어서 주면 아니 난 됐어, 너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사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때 사양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줄 때 덥석 받아 드십시오. 먹어봤자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정 미안하면 보통 애한테 두세 개 얻어먹고 그거 얻어먹었다고 뭐 기분 좋아하고 그럴 어른이 모두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으면요, 애가 이쁘고 기특하면 새우깡 한 봉지를 통째로 더 사주게 돼 있지. 그래서 엄마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한 봉지를 더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아이에게는 네가 먼저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지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는 뭔가 자기가 괜찮은 일을 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굿셀프를 형성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새우깡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새우깡을 사면 아이를 다 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법을 시켜야 된다. 또 또래들이 있을 때 특히 나눠주게 하면 친구를 사귀는 법도 익히게 돼 있고 꺼리낌 없이 사람 친밀감, 교류하고 친화력이라고 그러죠. 인간 친화력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작업을 쭉 시키셔야 되겠죠. 자, 또 두 번째, 마술적 사고의 단계부터 일을 시켜야 될 그 이유는요, 보통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영유아기의 특성 중 한 가지는 잘못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간식 주었더니 막 엎었거나 음료를 엎질렀거나 그런 경험들 아니면 엄마의 화장대에서 화장품 다 꺼내서 막 온 얼굴에 칠갑을 하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막 엎어놓거나 정말 아주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럴 때 화가 나는 엄마가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소리를 질러대면 애의 표정을 보면요, 딱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느낌보다는 멍하니 멘붕에 빠진 어떤 상태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놀이일 뿐이고 자기는 그냥 재미있었을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즉 잘못이라는 개념, 실수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키는 법을 자꾸 하게 되면요, 일에 따른 실수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부모는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조목조목 설명해 가면 아이는 일의 어떤 과정들, 시퀀스를 잘 보게 되어 있고요. 또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법을, 피드백을 하는 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요 시기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로는 스머프의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미국 가정에서 이제 두세 살 배기 아기가 엄마가 준 간식을 먹고 있다가 마침 TV에서 개구장이 스머프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아이가 먹다가 그걸 엎어버리고 물 쏟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이제 화를 내니까 그 두세 살 배기 아기가 화면을 가리키면서 개구장이 스머프가 그랬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 이 두세 살 박이 아기에게는 그 TV 화면 속의 세계와 현실 속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는 진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란 개념이 없고 이거는 엎질러져 있고 엄마는 추궁하고 있고 그러니 스머프가 그랬다, 요 논리가 형성되는 게 맞죠. 이것은 나중에 굳어지면요, 투사라고 그러는데 뒤집어 씌우기라고 그러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로 원인을 돌린다면 이 사람의 정신 수준 자체는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럴 때 아기를 막 혼을 내면요, 아기는 그렇게 멍한 상태가 있게 되는 건데, 그때 이 발달 단계를 모르는 엄마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애를 과도하게 쥐잡듯이 잡을 수 있습니다. 막 혼을 내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거짓말부터 배웠다고,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러면서 도매금으로 남편까지, 애기 아빠까지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꼭 하는 짓은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말이지. 자, 마술적 사고에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또 동시에 일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책임지는 주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법을 이렇게 일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했다면 그거를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분위기를 통해서 something wrong이 되었다, 이걸 일러주셔야 되죠.
그래야 아이는 자신의 한 행동이 문제지 자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면 행동이 문제가 되면 행동만 고치면 되지 사람을 고칠 건 아니죠. 그런데 과도하게 혼만 내신다든지 설명에 빠진 경우가 되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고 해서 배드셀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설명할 때 부모가 이 하부르타식 질문법을 통해서 아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화내지 않고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이 질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마술적 사고의 단계에 이른 아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그래야 그때부터 자의식에 물든, 자기 중심성에 물든 아이로부터 이제 관계성으로 이타적이고 사교성이 있고 친화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계가 되고, 흔히 첫 고집을 피울 때 그것을 꺾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점이 되죠. 만약 보통 현대의 싸가지 코칭을 오는 부모들은 이 첫 고집 때 아이를 꺾지 못해서 아이는 상전이 되고 부모는 종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때 꺾어서야 될 것을 커서 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못 꺾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을 시킬 단계는 마술적 사고에 해당이 된다.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